거야? 누가 내 건목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 인생 다 팔아도 못 사. 카페 안을 가득 메운 날카로운 고함 소리. 한지수의 뺨을 강타한 손바닥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22살 알바생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볼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새겨졌죠. 물 한 방울이 명품 가방에 튀었다는 이유로 공개 폭행을 당한 지수. 그녀는 희귀병을 앓는 남동생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새벽 우유 배달부터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갈라진 손, 지친 몸, 그래도 절대 꺾이지 않던 당당함. 하지만 박사모의 폭력 앞에서 지수의 눈가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고 창문을 닦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내 건물에서 사람 때리는 손님은 필요 없소. 청소부인 줄만 알았던 그 노인의 진짜 정체는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건물주 최진우 회장이었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수많은 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오전 시간 강남역 인근의 고급 카페 에스프레소 라운지는 출근길 직장인들과 여유로운 주부들로 붐볐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죠. 카페 안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구수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지수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주문을 받았어요. 갈라진 손으로 쟁반을 들고 지친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 김성우가 카운터에서 손짓으로 지수를 불렀죠. 지수 씨, 2층 테이블 정리하고 3번 테이블 주문 받아요. 네, 매니저님. 바로 가겠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내고 메뉴판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우유 배달을 하고 온 탓에 다리가 묵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픈 동생 민준이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단함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은 알바생인 대학생 이수진이 지수의 팔을 살짝 잡았죠. 언니, 좀 쉬엄쉬엄해요. 오전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수진아. 손님 많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단골 손님인 회사원 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늘 아침 8시 반이면 어김없이 이 카페를 찾았죠. 지수 씨,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정민우 고객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시죠? 역시 저를 잘 아시네요. 오늘은 샌드위치도 하나 추가할게요. 지수는 메모지에 주문을 적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우 같은 따뜻한 손님들 덕분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는 바리스타 박준혁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는 지수와 함께 일한 지 1년이 넘었죠. 지수야, 민준이는 좀 어때? 다음 주 검사 결과 나온다며? 네, 오빠. 선생님이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 거래요. 수술비는 다 모았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박준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가 쪽에서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 영감이 낡은 청소 도구를 들고 유리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 빠진 작업복에 헌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건물 관리인이었죠. 직원들 대부분은 그를 무심코 지나쳤지만 지수만은 달랐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최 영감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최 영감은 지수의 거친 손과 성실한 모습에서 옛 은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카페는 더욱 분주해졌죠. 김성우 매니저가 지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수 씨, 오늘 12시쯤 VIP 손님 오시기로 했어요. 절대 실수 없이 응대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강남에서 꽤 유명한 분이래요. 까다로우시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맸습니다. VIP 손님이라니 실수하면 안 되는데. 카페 입구 쪽에서는 배달 기사가 신선한 우유와 빵을 실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어요. 주방에서는 조리사 최은영이 샌드위치를 만들며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오전의 풍경이었죠. 이수진이 지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아침 먹었어요? 점심이라도 꼭 먹어야 해요. 나중에 먹을게. 손님들 먼저 다 받고. 언니는 맨날 나중에 먹는다면서 안 먹잖아요. 지수는 미안한 듯 웃으며 다시 테이블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최 영감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성실함, 저 강인함이 헛되지 않을 날이 올 거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지수는 자신에게 곧 닥칠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의 시계가 11시를 가리키며 점심시간이 다가왔죠. 오후 시간이 되자 카페 밖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죠. 차에서 내린 여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미숙 사모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카페를 바라봤어요. 손에는 이번 시즌 신상이라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사모는 턱을 치켜들고 카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유리문이 열리자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카페 안으로 퍼졌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어요. 박사모는 카페 내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동네 카페치고는 그럭저럭 봐줄만 하네. 그녀는 가장 좋은 자리인 창가 VIP석으로 걸어갔어요. 김성우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예약하신 박미숙 고객님 맞으시죠? 박사모는 매니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유진 비서는 태블릿과 서류 가방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박사모 옆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박사모는 메뉴판을 펼쳐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메뉴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랑 디저트 세트 가져와요. 빨리요. 네, 고객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수를 급히 불러 귀갯말로 지시했죠. 지수 씨, 저 손님 응대 부탁해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매니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실수하면 안 돼. 민준이 수술비 생각해. 옆에서 이수진이 지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저 손님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진짜 조심하세요. 응,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박사모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분위기 되게 세 보이네.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는데 표정은 왜 저렇게 불편해 보이지? 박사모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유진에게 턱짓을 하며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유진아, 오늘 오후 일정 다시 확인해봐. 네, 사모님. 3시에 백화점 VIP 라운지 미팅 있으시고요. 5시에는 골프장 예약되어 있습니다. 골프는 취소해. 날씨가 별로네. 대신 에스테틱 예약 잡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강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창가 쪽에서 유리창을 닦던 최영감이 걸레질을 멈추고 박사모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떠지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지. 최영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박사모 쪽에 집중하고 있었죠. 카운터에서는 박준혁이 정성껏 음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며 지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지수야, 저 손님한테 갖다 드릴 거지? 정말 조심해서 날라. 네, 오빠. 걱정 마세요. 박준혁은 완성된 음료를 쟁반에 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쟁반을 들어 올리며 무게중심을 확인했어요. 디저트 접시까지 함께 올려진 쟁반은 제법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박사모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지수와 박사모를 번갈아 쳐다보며 숨을 죽였어요. 박사모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며 손톱으로 화면을 툭툭 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화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죠. 지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의 작은 틈새도 피해가며 균형을 맞췄어요. 이수진은 멀리서 두 손을 모으며 지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성우 매니저는 카운터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죠. 최영감은 창가에서 걸레를 든 채 움직임을 멈추고 지수를 주시했습니다. 평화롭던 카페의 공기는 어느새 폭풍전야처럼 무거워졌어요. 지수가 박사모의 테이블 앞 1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의 유리문이 벌컥 열렸고 배달 기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사모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쟁반 위에는 고급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차가운 생수 한 잔이 놓여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시선을 쟁반에 고정한 채 박사모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조심해서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배달 기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배달 기사는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배달이라서요. 배달 기사가 지수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지수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쟁반 위의 생수 잔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지수의 눈이 크게 떠지며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투명한 생수가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대로 박사모가 의자 옆에 놓아둔 명품 가방 위로 쏟아졌어요. 찰랑 찰랑 물방울이 가방의 가죽 표면을 적시며 스며들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정적이 흘렀죠.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배경음악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쟁반을 붙잡은 채 얼어붙었어요. 박사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부릅뜨며 입술이 떨렸죠. 뭐야 지금. 박사모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펼치며 박사모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닦아드릴게요. 지수가 냅킨으로 가방을 닦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모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지수의 손목을 세게 쳤어요. 찰싹? 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에서 냅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감히 이걸 만져? 박사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박사모와 지수에게 집중됐죠. 김성호 매니저가 카운터에서 뛰어나왔고 이수진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준혁은 카운터 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사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의 물에 젖은 부분을 확인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강유진 비서가 황급히 일어나 박사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켜. 내가 뭘 어떻게 처리해. 박사모는 강유진마저 밀쳐냈어요. 강유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김성호 매니저가 박사모 앞으로 달려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당신이 뭘로 책임져? 이게 이번 시즌 신상인 거 알아요? 박사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실수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50대 남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박사모는 그 남성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나 상관하지 말고 앉아 계세요. 이건 나랑 저의 문제라고요. 남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빨간 녹화 표시 등이 여기저기서 켜졌습니다. 창가에서 최 영감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박사모를 응시했죠. 저런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수진이 지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박사모는 다시 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내뱉으려 했죠.
김성우 매니저가 재빨리 박사모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객님, 제발 진정하시고 저희가 가방 수리비 전액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당신들이 뭘로 보상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박사모는 매니저를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매니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박사모는 다시 지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다음 상황을 지켜봤죠. 박사모의 오른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박사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지수의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유니폼, 거칠게 갈라진 손. 박사모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900만 원이야, 900만 원. 지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너 같은 애가 이 가방값을 어떻게 배상해? 박사모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데? 100만 원? 150만 원? 내 인생 다 팔아도 이 가방 한 개 못 사.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20대 여성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어요. 아니, 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도 상관하지 마요. 여기 다들 한가하시네. 일이나 하시지. 박사모는 그 손님에게도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성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앉았지만 휴대폰으로 녹화를 계속했죠. 김성우 매니저가 박사모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고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책임을 져요? 카페 주인도 아니면서. 박사모는 매니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김성우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수진이 지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 그냥 경찰 부를까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동생의 수술비, 이 일로 직장을 잃으면 안 돼. 박준혁이 카운터 뒤에서 뛰쳐나오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무 심하십니다. 가방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그럼요. 이 가방이 저런 애보다 훨씬 귀하죠. 박사모의 대답에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죠. 강유진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사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들 보고 있어요. 비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박사모는 강유진의 손을 뿌리쳐냈습니다. 강유진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부딪혔어요. 박사모는 다시 지수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독한 향수 냄새가 지수의 코를 찔렀죠. 똑바로 봐. 내가 내 가방을 망쳐놨어. 지수는 떨리는 눈으로 박사모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면 다 돼? 박사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유니폼 앞치마를 움켜쥐었어요. 앞치마가 당겨지며 지수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알아? 지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모의 오른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준혁이 카운터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찰싹! 박사모의 손바닥이 지수의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지수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이며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어요. 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지수를 붙잡았죠. 언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카페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소리쳤어요. 사람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건 범죄예요. 다른 손님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사모를 비난했습니다. 박사모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휘둘렀어요. 다들 뭘 봐요? 제 돈 주고 온 손님한테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김성우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불러봐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박사모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유진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박사모의 팔을 다시 잡았어요. 사모님, 제발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내가 피해자인데. 박사모는 강유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이수진의 품에서 눈물을 닦으며 뺨을 감싸쥐었죠. 화끈거리는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준혁이 달려와 지수를 살폈어요. 지수야,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창가에서 최영감이 걸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낮지만 묵직한 소리가 울렸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사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최영감에게 집중됐습니다. 침묵을 깨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최영감이 박사모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묵직했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다가오는 최영감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청소부 할아버지? 당신도 한마디 하려는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영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박사모 앞 1m 지점에 멈춰 섰어요. 그는 조용히 박사모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바라만 봤죠. 박사모는 처음엔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최영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게 뭐야? 왜 저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지? 강유진 비서도 최영감을 쳐다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노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김성우 매니저가 황급히 최영감에게 다가갔어요. 영감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최영감은 손을 들어 매니저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박사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수진이 지수를 부축한 채 멀리서 최영감을 바라봤어요. 박준혁도 카운터 뒤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최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람을 때리는 손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카페 안 구석구석까지 그의 목소리가 전달됐습니다. 박사모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손님을 쫓아내요? 청소부 주제에 나가주십시오. 최 영감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박사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에요? 최 영감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아냈어요.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고 박사모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박사모는 비웃으며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명함을 가지고 다녀? 그녀가 명함을 힐끗 쳐다보는 순간이었죠. 박사모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함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진우종합개발회장. 그 아래에는 강남 일대 주요 건물들의 주소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박사모는 명함을 움켜쥔 채 최 영감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최진우 회장이라고? 카페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최 회장님이시래요. 이 건물 주인이시잖아요. 강남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청소부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건물 주셨구나. 김성호 매니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영감을 바라봤어요. 저분이 건물 주셨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이수진과 박준혁도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유진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강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사모를 불렀습니다. 박사모는 명함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최진우 회장. 남편 박재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회사에 투자한 최대 주주.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고? 박사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회장님이시라니. 왜 이런 차림으로? 최 영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사모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사과는 저 직원에게 하십시오. 최 영감이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모는 지수 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은 한 걸음 더 다가섰죠. 당신 남편 박재현 씨 아닙니까? 박사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만 내가 그분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강유진이 황급히 박사모를 붙잡았죠. 회장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사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때린 건 실수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무너졌죠. 최 영감은 카페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건물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박사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물에 젖은 가방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가겠습니다. 박사모는 비틀거리며 강유진의 부축을 받아 입구로 향했습니다. 강유진은 최 영감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사모는 차에 오르며 절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은 외제차가 천천히 출발하며 멀어져 갔죠. 카페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 짝, 짝. 다른 손님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카페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잘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일어나 최 영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 영감은 조용히 손을 저으며 손님들을 진정시켰어요. 다들 앉으십시오. 커피 시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이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죠. 붉게 부은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지수 앞에 섰을 때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 영감은 지수 앞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붉게 부은 뺨이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영감은 지수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새벽 우유 배달과 카페 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죠. 최 영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박준혁도 옆에서 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때 김성우 매니저가 최 영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배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카운터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영감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니까요. 최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성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죠.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건물주일 뿐입니다. 특별한 대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을 평소처럼 일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최 영감의 말에 김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다시 지수에게 고개를 돌렸죠. 오늘은 퇴근하고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지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하루 일당이라도 까이면 안 돼. 민준이 약값 내야 하는데. 하지만 최 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임금은 내가 드립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는 김성우 매니저를 쳐다봤습니다. 매니저, 지수 씨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네, 회장님.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에게 손짓했어요. 박준혁이 카운터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꿀을 탄 생강차를 담아 지수에게 건넸죠. 지수야, 이거 마시고 가. 얼굴 부은데 좋을 거야. 고마워, 준혁 오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최 영감이 지수에게 다시 말했죠. 내일 출근하면 제게 오십시오. 따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설마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대답했어요. 최 영감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지수의 팔을 잡았죠. 언니, 유니폼 갈아입고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부은 뺨을 쳐다봤어요. 붉은 손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수진이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지수의 뺨에 대어줬죠. 언니,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는 웃으려 했지만 뺨이 아파서 찡그렸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헌 운동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일로 직장을 잃지 않았으니.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이거 먹고 가. 그는 샌드위치 한 봉지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건 오늘 아침도 안 먹었잖아. 집에 가서 동생이랑 나눠 먹어. 박준혁의 따뜻한 배려에 지수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지수는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지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손님들이 여전히 오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 회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돈이 많아도 겸손하시고 그 사모님은 정말 너무했어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다니. 손님들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김성우 매니저는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손님 응대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지수 괜찮을까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겁니다. 우리도 지수 씨 많이 도와주도록 합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영감은 구석에서 다시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걸레를 들고 창가로 돌아갔죠.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지수가 거기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은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최 영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식이, 내가 자네 손녀를 잘 돌봐주겠네. 자네가 나를 살렸듯이 말이야. 최 영감은 오래전 은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리에 나앉았을 때 한태식 씨가 내민 손. 그 손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죠.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지수가 올라탔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최 영감은 지수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어요.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최 영감은 다시 묵묵히 창문을 닦았죠. 오후에 햇살이 깨끗해진 유리창을 통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최 영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민준이의 아침을 챙겼죠. 동생은 누나의 부은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얼굴 왜 그래?
다쳤어? 아니야, 민준아. 일하다가 살짝 부딪혔어. 괜찮아.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집을 나서며 지수는 거울로 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부기가 많이 빠졌지만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가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김성우 매니저가 문을 열어주며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수 씨,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매니저님.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VIP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올라가 보세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단을 올라 VIP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렸죠. 심호흡을 하고 톡톡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최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영감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회장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서 오시게. 앉으세요. 최영감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수는 긴장한 채로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최영감은 지수의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좀 괜찮아졌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병원은 갔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얼음찜질했습니다.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본론이구나. 자네 할아버지 한태식 씨를 알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 은인입니다. 최영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 회장님의 은인이라고? 최영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게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겨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였죠. 지수는 숨을 죽이고 최영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영감의 눈빛이 먼 과거를 응시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서 떨고 있는데 한태식 씨가 다가왔어요. 최영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죠. 그분은 당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셨습니다.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게 할아버지다운 일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을 제게 빌려주셨어요. 5천만 원을요? 지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990년대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를 사고 그게 오늘의 시작이었죠. 최영감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사업이 잘 되어 돈을 갚으려 했지만 태식 씨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다고요?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라고 하셨죠. 최영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우리 할아버지야. 최영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린 당신을 봤어요. 저를요? 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고 있던 10살 소녀였습니다. 지수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 다정했던 목소리. 최영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당신을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카페에서 당신을 보게 됐죠. 그래서 평소에 저를, 네,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강인함을 보면서 태식 씨가 생각났어요. 최영감은 지수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을 하고 카페 일을 하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모습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최영감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동생분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희귀병이라 치료비가. 이게 수술비입니다. 전액입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봉투를 쳐다봤어요. 아, 아니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을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식 씨께 빚을 졌습니다. 이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최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죠.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최영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습니다. 네, 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식 직원으로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성실함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최영감은 미소 지었어요. 생각해보고 답을 주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최영감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민준아,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 최영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 당신의 손녀는 잘 자랐습니다. 당신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요. VIP룸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사모의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재현 사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50대 초반의 박재현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박사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제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 애가 내 가방을. 가방? 지금 가방 타령이요? 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재현은 휴대폰을 박사모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박사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최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사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박재현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테이블 위에 꽃병이 흔들리며 물이 튀었습니다. 박사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투자금 회수라니. 그럼 회사가 망합니다. 회사가 망한다고요. 최 회장님 투자금이 회사 운영자금의 60%예요. 박재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0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아내의 한순간 실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사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죠. 내가 최 회장님한테 가서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이미 늦었어요. 최 회장님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고요. 박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박사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친구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사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수가, 너 지금 인터넷 봤어? 내가 난리 났어.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사모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박미숙 사모 갑질, 명품백 알바생 폭행. 손가락으로 기사를 클릭하자 어제 카페에서의 영상이 재생됐죠. 자신이 지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을 내리자 수천 개의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역겹다. 사람을 저렇게 대하다니. 저런 인간은 처벌받아야 한다. 남편 회사 어디야? 불매운동 해야지. 박사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어요. 박재현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SNS도 난리예요. 그는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홍보팀 소집해요. 사태 수습 대책회의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서요. 김 사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연이어 다른 거래처들에게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들었죠. 박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사모는 계단을 올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친 자신.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초라하고 처량했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자 수백 개의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웠던 컬렉션.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한 물건들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알바생 하나 혼낸 건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래층에서는 박재현이 급히 회사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자 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었죠. 사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바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래처 5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투자금 회수를 공식 통보하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재현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최 회장님을 찾아가 설득하겠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과 이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재현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혼이라니.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쁩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아내를 택할 것인가, 회사를 택할 것인가. 같은 시각 박사모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대문 쪽으로 향했죠. 박사모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튼을 도로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화려했던 삶.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인들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미수가, 너 괜찮아? SNS 좀 봐. 난리 났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하나같이 동정이거나 선긋기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박사모는 무릎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오전, 지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서울대병원 앞에 섰습니다. 12살 남동생은 누나의 손을 꼭 쥔 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정말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민준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다 준비했어. 지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 봉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최 회장님이 준 돈으로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하얀 복도를 지나 소아외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한민준 환자분이시죠? 담당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주영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민준이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준이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비가 모두 납부되었네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네, 교수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지수를 바라보며 안심시켰죠. 잘하셨어요. 민준이 상태가 수술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 수술하면 많이 좋아질까요? 물론입니다. 이 수술로 80% 이상 호전될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니,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겠습니다. 월요일에 입원하시면 돼요. 김 교수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누나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누나, 수술 무섭지 않아?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걱정 마. 지수는 동생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살릴 수 있어.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누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누나, 나 배고파. 뭐 먹으러 갈까? 그래, 오늘은 민준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따뜻한 식사를 했죠. 민준이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봐. 많이 먹어. 수술 전에 영양 보충해야지. 지수는 동생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죠. 누나, 누가 우리 도와준 거야? 응, 아주 좋은 분이 도와주셨어. 할아버지 친구분이야? 응, 그래. 할아버지랑 인연이 있는 분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겠지? 다음 날 오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로 가니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지수 언니, 얼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민준이 수술 날짜 잡았어. 진짜요? 대박. 축하해요, 언니. 이수진이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박준혁도 카운터에서 박수를 쳤죠. 지수야, 정말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다들. 너희 덕분이야.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김성우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두 불렀어요. 여러분, 잠깐 모여주세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카운터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김 매니저는 서류를 펼쳐들며 말했죠. 최 회장님께서 저희 카페 직원들의 처우 개선 의견 내셨습니다. 처우 개선이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지원으로 월급을 20% 인상하고 복지 수당도 신설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매니저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와, 진짜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수진과 박준혁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김 매니저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특히 지수 씨는 추가로 특별 보너스를 받으실 겁니다. 저요? 왜요? 지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최 회장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이수진이 지수를 다시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제 민준이 치료비 걱정 끝났네요. 응, 정말 감사해. 다들 고마워. 지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지수를 축하해줬죠. 창가에서는 최 영감이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기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수가 최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 영감은 걸레를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실함이 자초한 복입니다. 최 영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최 영감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카페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죠. 이수진과 박준혁은 지수와 함께 즐겁게 일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수는 유니폼을 벗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지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조심해서 가시게. 지수는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버스를 타고 민준이가 있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떠올렸죠. 민준이가 건강해지는 모습,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카페에 남은 최 영감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 당신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당신의 손녀는 잘 자랐어요. 당신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최 영감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지수는 학원 앞에 도착해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곧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어요. 누나,
민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누나가 좋아하는 거 먹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아래 남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병원 복도를 따라 민준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과는 달리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았죠. 누나. 민준이는 책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진짜 좋아요.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어요. 지수는 동생 옆에 앉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때 김주영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요, 선생님? 지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대로면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교수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웃었죠. 민준아, 퇴원하면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와, 진짜요? 체육 시간에도 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건강한 아이야. 민준이는 기쁨에 겨워 침대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민준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병원을 나온 지수는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최 회장님께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한 날이었죠. 카페에 도착하니 이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언니, 민준이는 어때요? 완전히 좋아졌어. 다음 주에 퇴원할 거야. 와,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요, 언니. 이수진이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박준혁도 카운터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죠. 지수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VIP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최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영감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회장님, 민준이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영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시게. 그래서 제 제안에 대한 답은 생각해 보셨는가? 지수는 고개를 들고 최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게. 처음엔 보조 업무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영감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로 결정되죠. 네, 회장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최영감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준이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들고 있었죠. 민준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자. 와, 누나. 최고야. 두 남매는 병실에서 치킨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응, 이제 다 괜찮아. 걱정 마. 누나도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는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더 좋은 곳에서. 진짜? 그럼 새벽에 우유 배달 안 해도 돼? 응, 이제 안 해도 돼.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누나를 껴안았어요. 지수는 동생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민준이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 책가방을 꺼냈죠. 누나, 나 내일부터 학교 가도 돼? 응, 선생님한테 연락했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야호! 드디어 친구들 만날 수 있다. 민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랐던 거야. 그날 밤 지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낡은 액자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아버지의 선행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죠. 다음 달부터는 최 회장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요. 동료들이 모두 나와 지수를 배웅했습니다. 언니, 새 직장에서도 잘 될 거예요.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가끔 놀러와. 우리 보고 싶을 거야. 박준혁도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다들. 자주 올게. 지수는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김성우 매니저도 지수의 손을 잡았죠. 지수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창가에서 최 영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최 영감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영감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고단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거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지수는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 카페 안에서 최 영감은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 당신의 손녀는 이제 날개를 펼칠 겁니다. 당신이 내게 주었던 그 선물을 이제 그 아이가 세상에 나눠줄 거예요. 석양이 지고 거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섰어요. 곧 민준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너무 좋았어.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축구했어.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고 권력보다 강한 건 진심 어린 성실함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